나는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이 그렇게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단지 지루하고 메마른 결혼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서로에게 무심했던 부부관계, 온갖 업무와 가사 사이에서 내가 느낀 건 끝없는 무감동이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기계적인 결혼 생활에 질려가던 중, 난 우연히 SNS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다. 그리 거창한 움직임도 아니었다. 그냥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심장이 살짝 뛰었다. 그리고 그 여인도 날 반기는 듯한 말을 건넸다. 이게 사랑이든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든 그 순간의 감정에 홀려난 제 길에서 크게 벗어나고 말았다. 결혼 8년 차였다. 아내와 나는 대학 시절 CC로 만나 결혼까지 순탄하게 왔다.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살아오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 행복했다.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존재가 친구가 아니라 동료처럼 느껴졌다. 대화는 주로 애 숙제나 장보기, 각종 집안 행사 정도에만 국한되었다. 아내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귀가하면 나도 지쳐 있었으니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잠드는 날이 많아졌다. 부부 관계는 무덤덤해졌고 침실의 온도 역시 식어갔다. 그쯤 SNS로 스쳐간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날카로운 현실의 틈새에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정말 일상적인 대화, 하소연 정도였다. 상대도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것 같았고 서로가 우린 참 비슷하구나라는 공감대를 만들었다. 그러다 점차 깊은 감정을 나누면서 애틋함까지 생겼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이었다. 나도 아직 죽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는 내가 매력적인 존재일 수 있구나. 그 사실 하나가 가슴을 뛰게 했다. 아내가 야근으로 늦는 날이면 난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의 연녀와 채팅창을 열고 수다를 떨었다. 때론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얘기, 남편에게서 관심받지 못해 외롭다는 그녀의 하소연을 들으며 내가 어루만져주고 싶은 욕구가 치밀었다. 물론 그 당시엔 이건 단지 위로일 뿐, 불륜 같은 거 아니야라고 자기 체면을 걸었다. 하지만 이미 한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것이었다. 어느새 서로 오프라인에서 만날 날을 잡고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의 표정이 눈앞에 펼쳐지니 긴장감과 설렘이 폭죽 터지듯 내 심장을 때렸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가 비정상 궤도에 올라탔다. 미안함이 스쳤지만 조금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 밀도를 높여갔다. 몰래 잡은 식사 약속, 퇴근 후 늦은 시간의 술자리, 심지어 주말 오후 아내가 아이 데리고 시댁에 간 사이를 틈타 은밀하게 만나기도 했다. 이런 짜릿함에 빠져 있었으니 난 후폭풍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한두 달 만남이 이어졌고 감정은 빠르게 뜨거워졌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우리 사실은 서로 아는 사람이랑도 연결돼 있을지 몰라라는 희한한 농담을 툭 던졌다. 처음엔 농담으로 흘려넘겼다. 도시는 좁고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법하니까. 그래도 미묘한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종종 느꼈던 낯선 친숙함을 들면 내 아내와 감성 코드가 묘하게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말투나 리액션, 특정 유행어 같은 게 어딘가 겹친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착각이겠지 하고 넘겼다. 그건 단순히 아내와 내 연녀가 동갑내기이자 같은 도시에서 자란 세대라는 점에 기인하는 듯했다. 그러다 충격적인 순간은 뜻밖의 찾아왔다. 어떤 날 그녀와 평소처럼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녀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주워주려다 보니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 작게 인쇄된 사진 한 장이 스쳤다. 여자 셋이서 찍은 셀카였는데 잘 보니 그중 한 명이 내 아내였다. 내 손이 떨렸다. 이건 뭐야?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아내랑 똑같이 생겼는데? 당황하며 묻자 그녀도 순식간에 표정이 굳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내의 대학 동기이자 나름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 하나였다. 내 아내가 회사 1등으로 바쁘면서도 가끔 친구랑 만나 점심 먹는다라고 언급했던 그 친구가 바로 이 여인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자주 못 보지만 가끔 모임에서 보긴 해 정도로 말만 해서 난 구체적으로 얼굴을 모르고 있었다. SNS에서 서로 실명을 쓰지 않기도 하고 사진도 합성하거나 각종 필터를 써서 내가 아내와 그녀가 같은 모임 친구라는 걸 전혀 인지 못했던 것이다. 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아내의 친구가 내 내연녀라니. 충격은 거의 태풍 수준이었다. 그녀도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 못해서 미안해. 근데 나도 처음엔 몰랐어. 내가 결혼했다고만 들었지. 부인이 내 친구일 줄은 그냥 어느 날 사진 봤는데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씩 의심했지. 라며 고개 숙였다. 그렇다고 왜 지금까지 숨겼어? 내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나도 어쩔 줄 몰랐어. 이미 감정이 너무 깊어졌고 혹시 너가 날 멀리할까 싶어 두려웠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었다. 아내와 친한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이건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 아닌가. 머릿속에서 아내가 배신감을 느끼며 오열하는 그림이 선명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이 관계 정리해야 해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내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공포가 전신을 휩쓸었다. 내 연녀는 울먹이며 그럼 내가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할 거야? 나 어떡해? 라며 붙잡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도망치고 싶은 심정만 커졌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 멍했다. 아내 얼굴을 보면 식은땀부터 났다. 저 사람 친구랑 내가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니 말이 돼?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폭발했다. 밤엔 잠을 설치고 출근해도 일에 집중이 안 됐다. 내 연녀에게선 그냥 계속 만나자,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 되잖아라는 메시지가 왔지만 나는 차단하려 했다. 이젠 안 되겠어. 난 더 늪에 빠지고 싶지 않아 하고. 만약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 아내가 과거 내 친구 중에 괜찮은 애가 있는데 다음에 우리 같이 만날래? 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혹시 그게 바로 이 사람인가? 온갖 생각이 뒤섞였다. 결국 어느 날 아내가 내 기묘한 행동과 휴대폰 차단 등을 수상히 여겨서 요즘 당신 이상해.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는 날카로운 의심을 표했다. 나는 우물쭈물하며 아냐. 그냥 회사 일이 스트레스라 변명했지만 아내 눈빛은 예리했다. 기어코 핸드폰을 보여달라 요구했는데 내가 망설이니 아내는 순간 분노했다. 진짜 뭐 숨기는 거야? 말해. 바람 맞지? 이때 난 벼랑간 내 연녀 아내의 친구에게 아내가 의심한다라고 알릴 수도 없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결론적으로 아내가 의심을 품은 뒤 집안에선 냉전이 시작되었다. 내가 퇴근해도 말 한마디 없고 아내는 날 감시하듯 내 주변을 살폈다. 내 통화를 엿듣거나 카톡 알림음에 눈이 번뜩이는 모습이 보였다. 난 더 이상 내 연녀와 대화조차 해선 안 되겠다 싶어 연락을 끊었지만 내 연녀가 마지막으로 얼굴만 보자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그걸 본 아내가 이 여자 누구야? 낯선 번호인데라고 집요하게 물었다.
남편인 내가 답을 회피하니 아내는 직접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거기서 무너져 버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아내의 친구였으니까. 아내는 정신이 아득해졌겠지. 설마 이 번호가 너였어? 하고 아내가 소리치고 친구는 뭔가 횡설수설하다 결국 모든 걸 시인한 듯 했다. 아내가 수화기를 떨구고 내게 달려와 내가 감히 내 친구와 말도 안 돼 하며 울부짖었다. 난 머리를 싸쥐고 주저앉았다.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내의 비명, 울먹임, 내 연녀의 흐느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 그 순간 난 지옥문 앞에 있었다. 아내는 이내 나가. 라고 외쳤다. 너 같은 인간이랑 한 집에 못 있어. 뒤이어 아내의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 온갖 욕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다. 우린 무슨 우정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며 흐느꼈고 친구는 미안해. 그런데 우린 감정이 생겼어. 따위 변명. 아내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오열했다. 난 옆에서 말릴 자격도 없었다. 완전히 내가 초래한 파국이니까. 그 뒤 별거가 시작됐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아이가 엄마 아빠는 왜? 라고 울며 묻자 아내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아빠가 나쁜 행동을 했어라고 대답하더라.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분위기상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듯 했다. 나는 며칠이고 아무것도 못 먹고 술에만 의지했다. 아내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 친구에게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적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미 친정 식구들이 무슨 일인지 집요하게 파고들자 결국 대략의 상황이 알려지게 됐다. 처가 쪽에서 날 인간 말종이라 비난했고 아이에게 접근도 못하게 했다. 나는 만회할 수단이 없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나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다. 내 연녀에게서도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이런 상황은 원치 않았어. 감정이 커져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구질구질한 메시지가 왔지만 난 냉정하게 차단했다. 너도 어차피 이게 끝이겠지? 하는 허무함만 남았다. 사실 내 연녀도 아내가 알게 될 거라곤 예상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절친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동기이자 때때로 만나 수다 떨던 지인 정도였으니 배신의 충격이 더 컸으리라. 내가 본인과 계속 만날 의향이 없음이 확실하니 그녀도 패닉에 빠졌을 터다. 이쯤 되면 그냥 이혼하자가 아내가 끊어낼 마지막 수순이라고 예상했는데 아이가 있으니 아내가 망설이는 듯했다. 친정 식구들은 그래도 아이 아빠니 한 번은 기회를 주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아내 마음은 여전히 분노와 상처 투성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상처가 하룻밤에 아물 리 없다. 어떻게 내 친구였는지조차 몰랐다고? 말이 돼? 라며 아내는 냉소를 보였다. 나도 사실 그런 우연이 가능하냐 스스로도 믿기 힘들었다. SNS 세상에서 닉네임과 사진을 속이기 쉬우니 이런 황당무계한 인연이 생긴 거다. 현재 나는 정신없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부부 상담을 다니고 있다. 아내도 자존심 상하지만 아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일단 상담을 수락했다. 물론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진 알 수 없다. 아내가 여전히 밤에 울고 난 널 원망하진 않아. 근데 친구에게까지 배신당한 게 너무 큰 상처다. 너도 그렇고 그녀도 그렇고라며 식음을 전폐할 때가 있다.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잔혹한지 깨닫는다. 내 연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아내도 그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대화할 일조차 차단했다. 그 친구가 속해 있던 대학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도 아내가
퇴장한 상태다. 내 연녀가 먼저 나가긴 했지만 간혹 마음 약한 아내가 저 사람도 실수였겠지. 그래도 어떻게 친구를 하고 울분을 삼키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인다. 나도 아내에게 그 친구를 탓하기보다 내 잘못이 더 크다고 말하려 하지만 둘 다 똑같이 죄인인 건 마찬가지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은 우리 부부 사이에 아물지 않는 흉터처럼 남을 것이다. 영영 잊히지 않을 수도 있다. 아내가 굳이 이혼을 택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앞으로 평생 그 불신을 지고 살아야 할 운명이랄까.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은 오로지 내가 변명할 자격 없지만 아내와 아이 곁에 남아 뉘우치며 살아보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철없는 외로움이 부른 욕망과 쾌락이 얼마나 거대한 폭탄이 되는지 몸소 배웠다. 마무리를 하자면 내가 아내의 친구와 내연 관계를 맺었고 그 사실을 발견한 아내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다. 나는 내 연녀가 아내의 친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아내 입장에선 말이 되는 소리냐는 반응이다. 내 연녀 역시 나도 처음엔 몰랐어라곤 하지만 내심 언제 깨달았는지조차 신뢰하기 어렵다. 어쩌면 일찍 눈치챘지만 감정이 깊어지니 멈추기 싫었는지도 모른다. 이후로 아내와 내가 부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사는 결혼 생활 중 외도가 유독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개인의 결핍과 무의식적 욕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 경우도 권태롭고 소외된 느낌을 아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서 해소하려 했고 그 상대가 하필 아내의 친구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게 나의 가장 큰 실수이자 죄악이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사실 친구라는 단어가 주는 아내의 배신감은 아마도 다른 남녀 관계보다 훨씬 클 것이다. 단순히 남편이 딴 여자랑 바람만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내가 믿었던 친구였다는 것. 이중의 배신이다. 따라서 아내가 내게 날 선말을 퍼부어도 감히 반박할 틈이 없다. 다만 내가 기대하는 건 하나, 시간이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진 못해도 최소한 덜 아프게 만들길. 그러려면 나도 더 성실하게 아내에게 전념해야 한다. 누군가는 물을지 모른다. 아니, 그런 우연이 세상에 있나? 어떻게 내 연녀가 아내 친구일 수가 있어? 하지만 세상은 예상치 못한 구멍으로 사람을 빠뜨린다. SNS에서 닉네임이나 프로필 사진을 얼버무린 채 조금씩 가까워졌고 나중에야 진실이 드러난 케이스다. 무지와 어리석음 그리고 무책임함이 합쳐지니 이런 재앙이 닥쳤다. 아직 사태가 완전히 수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깨달았다. 어떤 순간의 욕망이 인생 전체를 부술 수도 있다는 걸 말이다. 지금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헌신하려 애쓰고 있다. 퇴근 후 곧장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아이 숙제를 봐주거나 주말나들이를 계획한다. 아내에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라고 해도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 없이 있을 때가 많다. 그래도 가끔 아이를 웃게 해주면 아내 눈가에 미세한 부드러움이 떠오른다. 그걸 보며 희미하게라도 회복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아내가 결단을 내려 이혼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부부가 길고 고통스러운 회복 과정을 거쳐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내 연녀와는 당연히 완전히 절연했다. 그녀가 아내의 친구 그룹에서도 왕따처럼 떠밀려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나 우선 내 가정을 지키고 아내에게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주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할 뿐이다. 아직 아내가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지는 않는다. 다만 심한 욕설과 추궁은 한풀 꺾인 상태다.
이 사태로 인한 멍이 우리 둘 마음에 깊숙이 박혔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이 멍이 흐릿해질지 아니면 더 골물지 알 수 없다. 나로서는 이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구렁이라 해도 걸어 나가야 한다. 아내가 언젠가 넌 그래도 노력했어라고 말해줄 수 있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길 가져 바랄 뿐이다. 이 지독한 비밀스러운 만남, 그리고 내연녀가 알고 보니 아내 친구라는 황당무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내 인생 최악의 악몽이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이상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한다. 이 글을 혹시 누군가 읽는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 말라고 말하고 싶다. 외도, 불륜, 그 순간의 새로움과 설렘을 좇다 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그 상대가 가까운 지인이거나 혹은 아내 혹은 남편의 절친이나 친구라면 그 파멸은 상상을 넘어선다. 그러니 제발 내 사례를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 지금도 밤에는 아내가 나를 등 돌린 채 잠든다. 그 작은 등에 다가갈 엄두가 안 난다. 이걸 되돌리고 싶지만 내 손으로 부순 걸 다시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한다. 하물며 상대가 아내 친구였다니 아내 마음은 오죽할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 잘못을 잊지 않고 갈 길은 험해도 책임감 있게 버티려 한다. 부디 시간이 흐르면 아내가 빼앗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고 아이도 부모가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랄 뿐이다. 그게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유일한 희망이다.